여러분, 슈거플레이션이라, 슈거면 설탕을 말하죠.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결국 설탕값이 미쳤다 이 말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설탕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를 더 올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설탕값 가격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런던 국제 금융선물거래소에서 말입니다. 설탕이 거래가 되는데 톤당 702달러입니다. 702달러. 이게 지난 4월 12일에 702달러였어요. 702달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 그래프가 장난 아니죠? 이게 여러분 2019년에서 2019년에서 이게 설탕 가격이 톤당 300달러 밑으로도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300달러. 뭐 300달러를 살짝 넘어갔어요.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702달러니까 차이가 얼마일까요? 100%가 훨씬 넘잖아요. 그죠? 100%가. 톤당 300달러가 702달러가 됐으니까 폭등이라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11년 이후에 12년 만에 넉 달 새에 30% 폭등했대요. 예, 석 달 만에 30% 폭등. 30% 폭등이면 지금 4월이니까요. 4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676.3달러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높죠. 지금 설탕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야, 이거 진짜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하는 설탕 가격 지수도 보면 말입니다. 3월에 127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예, 지금 곡물이나 유제품 가격은 다 내려가는데 설탕 가격만 두 달째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설탕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이게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그러면 오를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게 공급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상기후,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뭐 폭염이 왔다든가 아니면 폭우가 와서 설탕 생산량이 곳곳에서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요. 이게 에탄올이나 이 물자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탕을 만들어야 될 것을 전쟁 물자를 만드는 쪽으로 에탄올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가니까 공급이 또 줄은 거예요. 이상기후에 줄은 데다가 전쟁 때문에 경작지 면적도 줄은 데다가 공급망도 흔들린 데다가 게다가 전쟁 물자를 만드느라고 사탕수수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문제도 생겼다.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설탕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가격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특히 말입니다.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 과자 가격이 있죠. 과자. 가공식품의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과자나 음료 같은 게 설탕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다 올라갑니다. 그 빼빼로나 꼬깔콘만 하더라도 1,500원짜리가 1,700원이 됐습니다. 가나 초콜릿은 1,000원짜리가 1,200원이 됐고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습니다. 월드콘도 1,000원짜리가 1,200원이 됐고요. 메로나 하나는요. 1,200원짜리가 1,500원이 됐어요. 메로나가. 진짜 설탕값이 미쳤어요. 나올 만하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이 가공식품 특히 과자류, 음료류 이런 데 들어가는 설탕은요. 전체 액수의 한 10% 정도는 설탕값입니다. 10%. 과자가 1,000원이면 여기에 100원 정도는 설탕값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이게 원재료비로 가야 되니까 이게 본 가격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차이는 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설탕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원재료비의 10% 안팎 시 설탕값이라고 이야기하니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빵 가격도 다 올라가요. 빵 가격. 안 그래도 빵 비싸서 요즘 못 사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말입니다. 빵을 살라 치면요. 예, 이게 한 바구니 딱 담아서 가져가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 진짜 3만 원이에요. 뭔가 이렇게 비싼가 싶을 만큼 말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올랐죠. 설탕값은 설탕값대로 올랐죠. 팥은 팥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 인건비까지 오르는 걸 감안해 보면 가게수를 포함해 보세요. 결국은 빵 가격이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가공식품들이잖아요.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실제 물가가 떨어진다 이야기하면서도 물가에 대한 정부가 이게 다 떨어져 이렇게 말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지금 3월에도 4.8%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4.2%까지 떨어졌는데 예, 근원물가는 4.8%로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물가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계절성이 강한 거 있잖아요. 계절성이 강한 게 농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거죠. 예, 여기에다가 일시정이 강한 거, 뭐 석유나 뭐 가스나 석탄이나 이런 겁니다. 이거 빼는 거예요. 예, 계절성이 있거나 일시성이 있는 건 빼버리고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로 이제 가공식품이 여기는 많은데요. 예, 가공식품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2023년 1월이 5%로 최고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2022년 11월에도 4.8%고요. 12월에도 4.8%, 올 2월에도 4.8%, 3월에도 4.8%. 쉽게 말하면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는데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떨어져 보이는 거죠. 예. 게다가 요즘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나니까 농산물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것을 빼니까 가중평균을 할 때 예, 농산물 물가나 혹은 에너지 물가 이게 떨어진 거 빼버리잖아요. 빼버리니까 아직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설탕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슈거플레이션이 된다고 이야기했는 거 이거 현실이 될 겁니다. 했던 것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물가 안 떨어져요. 많은 분들은 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요. 물가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저성장의 고물가. 저성장의 고물가 상황이 오면요. 여러분 경제는 진짜 크게 망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저는 현재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의 고물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만 하더라도 성장이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4.8% 유지하고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라고 봅니다. 올 1분기도 마찬가지 올 1분기도 성장률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예상하는 것은 뭐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0점대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물가는 지금 4.8%까지 올라갔으니 이거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닌 거죠. 참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물가 고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다. 그 생각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가 쉬이 안 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약하고 현금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그런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그런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그러면 안 떨어집니다.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싶으나 물가가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려고요. 감당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다. 그래서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결국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 상황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